네, 정배마왕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지수가 오늘 또 연속성이 없습니다. 오늘 또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들이 오늘 아침부터 해서 계속 팔고 있었죠. 그리고 기관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또 동일하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들은 1637억으로 해서 지수를 방을 해줬고, 예,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오늘 나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침에 다우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G20인지 뭔지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아침에 갭으로 띄워서 시작을 해서 아침에 이렇게 밀었다가 다시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마지막은 이렇게 밀어서 끝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올렸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락하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투심이 뭐 오전에 매매를 했으면 오전에는 매매를 했으면은 뭐 유효한 구간이었고 오후까지 계속 연결해서 매매를 했으면 좀 안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금 상위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 지수가 뭐 코스피는 좋았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코스닥은 안 좋았는데 일단 관련된 이 보면 뭐 삼성전자는 오늘 안 좋았고 SK 하이닉스는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고 일단 SK 하이닉스를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 일봉을 한번 보면 아침에 여기를 지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지를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저점은 지지하려고 하는 것 같고 분봉으로 보면 아침에 갭 하락에서 시작해서 아침에 또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강하게 올렸습니다. 오늘 수급은 외국인 26만 주, 기관에서 8만 9천 주 양매수하면서 강하게 상승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뜬금없이 광동제약이 뭐 어떤 오늘 호재의 유수가 있는지 일단 오늘 거래 대금에 2143억, 회전율 46%,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오늘 장중에 나왔던 거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광동제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보면 이렇게 밑에 저점 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등하는 경우에는 보통 아침 갭으로 시작할 경우에는 던져야 되는데 오늘 3.4% 갭으로 시작해서 오늘 장대 양봉을 그렸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140만 주, 기관에서 37만 주를 팔았네요. 일단 분봉을 한번 보면 일단 갑자기 이렇게 호재 뉴스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밀어서 끝냈는데 일단 종가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일단 이렇게 수급이 일단 급등할 경우에도 가능하면 수급이 좋으면 그 다음 또 연속성이 있어서 상승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빠질 경우에는 그 다음날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안 좋으리라고 생각은 되고 일단 뭐 저점은 여기서 말아 올릴지 어디서 말아 올릴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한진칼은 조금 이따가 보면 되니까 요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먼저 국일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제지. 자,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 일봉을 한번 보면 뜬금포 이렇게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아침에 3분에서 5분 정도 아침 바로 팔고 나오는 게 좋겠다 그랬죠.
일단 해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갭으로 14% 떠서 시작했네요. 자, 이렇게 분봉을 한번 보면 이렇게 아침에 띄워줄 때는 팔고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못 팔았으면 다시 내렸다가 이렇게 반등을 해서 보통 보면 여 밑에 여기서 던지겠죠. 저가를 깨는 경우에는 이렇게 던지고 나올 텐데, 이렇게 뺐다가 마지막에 3시 가까이 돼서 뜬금포 이렇게 강한 상승, 5% 이상 상승했다가 여기서 한번 올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밀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핸들링 능력이 뭐 장난이 아닌 것 같네요. 오늘 또 시간에도 또 이렇게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아침에 추가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시간의 단일가에 파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시간의 단일가에 팔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신석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면 신고가 이렇게 돌파하는 패턴이고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고, 수급은 뭐 그렇게 안 좋은데 일단 일봉상으로 나쁘지 않는 자리고, 일단 마지막 끝날 때도 시가에서 이렇게 올렸다가 시가 위로 마지막에 이렇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자리인 듯 합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많이 떴네요. 마지막에 또 무슨 뉴스가 있는지, 뭐 호재 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방 마지막에 밀어서 끝났기 때문에 일단 강한 이렇게 하방으로 밀었기 때문에 자리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갈 때는 팔고 나오는 게, 요즘 장이 안 좋아서, 장이 요즘 변동성이 좀 심하고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올려주면 팔고 나오는 게, 만약에 기회가 되면 밑에 내려와서 다시 잡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이렇게 아침에 또 시간이 다니까 조금 해서 팔고 마지막에 또 다시 이렇게 또 물량이 나오니까 또 밀어버린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아 올려서 끝났으면 좋은데 일단 밀어서 끝났기 때문에 일단 안 좋은 듯 합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가 여기이기 때문에 뭐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 거래 대금 상위에서는 이렇게 됐고, 오늘 보면 자, 우리가 보면 TV라든지 뭐 유튜브나 거기서 추천을 많이 주는데, 우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제가 매일경제 TV를 자주 보는데 매일 보는데, 오늘 아침에는 뭘 줬냐면 우진을 주더라고요. 이 보면 알아요, 언제 줬는지. 이렇게 자, 이 보면 시간이 11시 정도에 줬나 보네요. 아침에 주니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올랐다가 5분 동안만 상승하다 그 다음 하락했다가 다행히 안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또 다시 올려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샀으면은 이렇게 여기서 팔 수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여기서 손절할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그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뭐 몇 명이 뭐 1000명이 되는지 2000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물량이 그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74,000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자기들 회원들에서 사놓고 난 뒤에 이렇게 추천 주면 아침에 이렇게 올려놓고 팔겠죠. 그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재순 거고, 이게 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렇게 이날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만약에 내일 올라가면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서 여 밑에 내려가게 되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을 해서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반등하게 되면 또 반등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책임성도 없고, 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추천 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자기 나름대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 밑에 빠지면 손절한다든지 2% 빠지면 손절한다든지 자기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략도 없고 비중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못 따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알스포트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자, 오늘 전까지는 자리가 좋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해서 이제 신고가 가려고 이렇게 했던 자리인데, 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을 내잖아요. 그리고 TV에서 추천 주는 것들은 목표가도 높고 밑에 손절가도 밑에 뭐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뭐 10% 이렇게 주겠죠. 근데 보면 이거 결론적으로 보면 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면 뭐 딱 이렇게 고점에서 팔 수는 없겠지만 7%나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뭐 5%도 괜찮고, 무조건 수익권에서는 팔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손절해야 되는 나이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시초가에 샀다라면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오게 되면 내가 샀던 이 가격을 하기 전에, 추세를 무너뜨리기 전에, 예를 들면 기준봉이 이거잖아요. 이걸 무너뜨릴 경우에는 빨리 팔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다음에 나중에 또 빠지면 내가 또다시 살 수 있으니까, 그는 욕심을 내지 말고 추천 주는 종목들은 짧게 짧게 손절 라인 또 잡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들 없이 이렇게 매매하게 되면 망할 수 있다, 폭망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추천 준 종목들은 오래 가져가지 말고 짧게 짧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장투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일단 중장기 매매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짧게 이렇게 올라올 때는 수익은 올라오면 바로 실현하고 내려오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손절 라인 내려오기 전에, 내 매수가 아래 내려오기 전에 수익권에 왔을 때는 팔고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자, 오늘은 보면 오전에, 자, 오늘 오전에는 한진칼하고 파워로직스를 매매를 했습니다. 한진칼 한번 보면 무서운 자리죠. 이게 전일 또 15% 빠졌고 오늘 또 이렇게 9%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여기서 매매를 했죠. 여기서 매매를 해서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후에도 종배를 해서 이 한진칼을 했는데, 오전에는 요걸로 해서 먹었는데 오후에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매수를 해서 종가에 그냥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이 보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9.3% 이상 빠지다 보니까 마지막에 힘없이, 이 코스피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보면 이 마지막 지수는 코스닥처럼 똑같이 마지막에서 밀어서 일단 끝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면 마지막에 좋은 종목, 뭐 수급주라든지 이런 종목 빼고 조금 그런 종목들은 마지막에 다 밀어서 오늘 다 끝났습니다. 간밤에 일단은 뭐 다우지수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자, 9시 34분에 파워로직스 13,200원에 에서 13,000원까지 살려고 했는데 그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파워로직스 한번 봅시다. 파워로직스
저가가 100원. 자, 200원에서부터 요 100원까지 여기까지 왔죠. 해갖고 마지막에는 300원에다가 팔았습니다. 300원. 일부는 350원 팔았는데 250원, 300원 이렇게 해서 팔고 나왔습니다. 종배도 한번 보면 마지막에 한진칼을 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원래 이렇게 잘 될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수익을 계속 내고 있었는데 오늘 보면 종목이 그렇게 마땅한 종목이 없었는데 비중도 뭐 50%만 들어갔었는데 마지막에 뭔가 다 개어냈는데 종목이 없을 때는 안 하는 게 더 낫고, 한진칼 마지막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9% 이상 한 5% 이상 빠지는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한 번 더 배우면서 제가 만든 그 기준을 조금 더 업데이트 시켜서 5% 이상 빠지는 것들은 마지막에 오후에 종배할 때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진칼은 보면 시간에 보면 일단 나쁘지 않고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오늘 또 이 보면 외국인들이 42만 주를 샀는데 기관에서 16만 주 팔았지만 일반 금융 투자나 투신에서 조금 매매를 했기 때문에 내일 또 뭐 하락보다는 반등이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유튜브가 됐든 아프리카 TV가 됐든 TV 방송이 됐든 간에 일단 추천 종목을 주면 일단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 추천 준 종목에 대해서 계속 검증을 해봐야 돼.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이렇게 검증을 해보고 계속 지금 그 사람은 잘 맞추더라.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 하는데 비중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들어가면 안 되고 소액으로 일단 해보고 반복해서 일단 해보면 검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고점에 있을 때는 길게 스윙하는 자리가 아니다. 짧게 짧게 단타로 일단 하는 자리고, 만약 이렇게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가 나오는 종목이 있다라면 그런 종목들은 뭐 스윙이라든지 중장기 매매를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살 때는 절대 스윙하면 안 된다. 손절을 짧게 잡고 그 방망이를 짧게 잡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증 안 된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절대 비중 매매 들어가면 안 되고 내 나름대로 투자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관리하고 있는 주식 종배 마왕 카페에 보면 저는 오전 매매, 오후 매매 이렇게 두 번을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매매를 하기를 원하시면 가입 인사 여기다가 올리시고 이분처럼 이렇게 유튜브에 가입 인사 올리시고 카톡 아이디 이렇게 올리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카톡에 초대해서 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보면 매수 가격도 드리고 그리고 매도 가격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시간별로 해서 제가 일단은 제가 추천 준 종목에 대해서 일단 매수했을 경우에는 마지막 매도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다 일단 정리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잘못 샀을 경우에도 그분한테 제가 살 때도 비중을 꼭 이야기를 해주고 매도 가격도 알려주기 때문에 뭐 손실 보는 일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 가입 인사 올리시고 여기다 카톡 아이디 같이 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G20 관련돼서 그 결과가 한 수요일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오늘 지금 장으로 봤을 때는 내일 상승보다는 일단 하락 쪽에 일단 배팅을 한 것 같고, 일단 보면 지금 장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괜찮은 걸로 보이는데, 일단 장은 계속 지그재그로 해서 하루는 코스피가 좋고 하루는 코스닥이 좋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좋다 나쁘다, 어떤 지수가 좋겠다 나쁘다 이야기하기는 조금 곤란한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추세로 봤을 때는 이 6월 달이 이번 주로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7월 달 2, 4분기가 끝나기 때문에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5분 주 말 정도까지는 말의 정도에는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 지수가 반등할 수 있지만 다음 주 넘어갈 때는 조금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건 어차피 돼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뭐 예측하는 게 아니고 일단 대응의 구간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면 될 듯 합니다. 일단 오늘 간밤에 다우지수가 어떨지 일단 반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 우리 지수도 같이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니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